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매일 먹는 건강식이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시는 그 즙이나 과일, 혹은 몸에 좋다고 믿어온 잡곡밥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 하나 없기에 우리는 흔히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가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투석실의 공기를 느껴보셨습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몇 시간씩 누워 피를 거르는 그 참담한 현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충격적인 비밀 7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 곁에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1은 단순히 기호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아마 오늘 아침 식탁에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기며 저와 약속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건강 정보를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건강과 치유를 연구하며 마주한 의료계의 이면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현대의 거대 병원과 제약 시스템은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깨닫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끊임없이 찾아와야 침대가 채워지고 수억 원짜리 검사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미리 막는 지혜로운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 비싼 약을 처방하고 복잡한 수술을 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서 접하는 화려한 건강 정보나 대형마트의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이것저것 몸에 좋으니 무조건 사서 먹으라고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그 인위적인 성분들이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지친 콩팥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식탁 위의 사소한 변화만으로 자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혈압약과 수천만 원대의 투석 기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수십 년간 지켜보며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특정 대형 병원에 소속되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거대 제약회사의 후원금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직한 대변인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공개할 7가지 음식의 실체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철석같이 믿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곧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내 몸을 내 손으로 지키는 이 비밀스러운 여정을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해온 첫 번째 주범부터 그 무서운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장 조용히 무너져가는 콩팥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가로 6cm,
세로 12cm 남짓한 작은 장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200만 개의 미세한 혈관다발인 사구체가 마치 정밀한 필터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무려 180리터에 달합니다. 이는 생수통 90개 분량의 피를 매일같이 씻어내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경이로운 장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자신의 기능이 70% 혹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모든 필터는 급격히 노화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웬만한 독소도 거뜬히 처리하던 강철 같던 필터가 이제는 절반 이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사용해 구멍이 뚫리고 녹이 슬어버린 정수기 필터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정수기 필터는 갈아 끼울 수라도 있지만 우리의 콩팥 필터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음식, 더 몸에 좋다는 이른바 슈퍼푸드들을 찾아 드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영양분이 되는 성분들이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어르신들의 콩팥새는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며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은 오늘도 건강을 위해 독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와 노화의 진실에 대해 그 누구도 정직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이나 기업들은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원리까지 알게 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밥상을 통제하여 병을 예방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화려한 병동과 값비싼 의료 장비들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기계에 의존하는 대신 자연이 선물한 음식을 통해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로도 결코 다시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자연 치유의 지혜를 담은 밥상으로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보이지 않는 절규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어왔던 건강한 음식들 때문에 막히고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전이며 콩팥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화시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해온 그 시한폭탄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었던 그 첫 번째 배신자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내일 아침을 위해 미리 씻어둔 토마토나 바나나가 들어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믹서기를 세차게 돌려 과일을 갈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마시는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을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토마토가 남성의 전립선에 좋고 바나나가 장 건강과 변비 해결에 탁월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0대나 30대처럼 콩팥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으셔서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농축된 주스 한 잔은 보약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반드시 콩팥이라는 필터를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필터의 성능이 50% 이상 노화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급성 심정지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대한신장학회의 만성 콩팥병 식사 요법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일을 그냥 입으로 씹어 드실 때보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 칼륨의 흡수 속도가 수십 배나 빨라지고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섬유질이 칼륨의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 섬유질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순간 우리 몸을 지켜주던 보호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농축 칼륨 폭탄이 혈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72살박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 이보다 성실할 수 없다고 자부하셨고 주변에서도 건강 전도사로 불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는 당장 심장을 멈추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 어르신은 사랑하는 가족 곁이 아닌 차가운 투석실을 일주일에 3번씩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했던 성실한 노력이 오히려 평생의 장애를 남기는 비극적인 배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내일 아침을 위해 사두신 바나나와 토마토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 위해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춰 주십시오. 만약 드시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입안에서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한 조각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위험한 습관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즉시 댓글창에 한 글자 끝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끝이라는 짧은 한 글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고 병원 투석실로 향하는 그 어두운 문을 닫아줄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안에 믹서기를 치우시고 여러분의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배신자인 과일 주스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많은 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아침 주스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이라는 탈을 쓰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야금야금 파괴하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평생을 철석같이 믿어온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음식은 바로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생 백미는 독이고 현미와 잡곡은 약이라고 믿으며 억지로 까슬까슬한 현미밥을 드셔오셨을 테니까요. 실제로 현미와 잡곡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를 넘겨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현미와 잡곡의 겉껍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백미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인 성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를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우리 몸의 기둥인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억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뼈는 속이 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에 걸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되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액을 떠돌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소중한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뼈와 혈관까지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잡곡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골 손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 때문에 억지로 현미밥을 드시고 계신다면 가장 최근에 받으신 검사 결과지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항목을
꼭 찾아보십시오. 그 수치가 60 이하로 나오셨다면 지금 드시는 잡곡밥이 당뇨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훨씬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뇨와 콩팥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콩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공개할 배신자는 여러분이 혈압을 낮추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저나트륨 소금입니다. 이름부터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나트륨을 줄였으니 고혈압에도 좋고 신장에도 덜 해로울 것이라 믿고 찌개에도 나물에도 듬뿍 넣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짠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을 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과일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칼륨입니다. 심장 근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성분이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저나트륨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일반 소금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을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저나트륨 소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혈중 칼륨 수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른 채 저나트륨 소금을 보약처럼 쓰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하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릴 네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개할 신장 파괴범은 바로 명절이나 생신 때 자식들이 정성껏 보내오는 건강즙과 농축액들입니다. 양파즙, 마늘즙, 호박즙, 붕어즙, 흑염소즙, 검은 상자 속에 담긴 그 수많은 즙 포장지에는 어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들의 그 갸륵한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상자 속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농축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파 수십 개, 마늘 수백 쪽, 호박 여러 개를 커다란 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단 한 포의 액체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원재료에 들어있던 칼륨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도 이 고농축 액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엄청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서 절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콩팥에 이것을 하루에 두세 포씩 들이붓는다면 그것은 지침 필터에 강력한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즙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는 모두 버려지고 오직 당분과 농축된 칼륨, 그리고 각종 중금속 성분만이 액체 속에 남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는 섬유질이 이런 성분들의 흡수를 늦춰주지만 즙으로 드실 때는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 혈관 속으로 순식간에 독소가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고농축즙 섭취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준 것이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드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즙을 보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만 받으시고 내용물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주 안으로 냉장고 속의 농축즙들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식들의 진심에 응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현미밥과 저나트륨 소금, 그리고 자식들의 정성이 담긴 건강즙까지 모두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직 3가지 음식을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공개할 5번째와 6번째 음식은 한국인이라면 몇 끼니 식탁 한가운데 놓고 드시는 것들이라 피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신장에는 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같이 즐겨 먹는 그 뜨끈한 국물과 감칠맛, 나는 조미료 속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4가지 무서운 진실을 넘어 이제 우리는 식탁 한가운데 놓인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정성과 가족의 온기를 느낍니다. 우리 세대에게 국물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자 평생을 함께해온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을 조금씩 막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실 것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진한 국물 요리입니다. 사골을 며칠 동안 푹 고아낸 뽀얀 국물이나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진하게 우려낸 육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뼈와 내장을 오래 끓이면 그 안에 들어있던 인과 칼륨,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고스란히 국물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이 성분들의 농도는 더욱 짙어지고 진하고 구수한 맛이 날수록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신장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진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7배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국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우리네 오랜 습관입니다. 국물 속의 나트륨과 인성분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기에 밥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우게 되면 여러분의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순식간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국물을 남기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란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는 것은 큰 신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는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다면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6번째 주범이 바로 하얀 가루, 조미료와 분말 육수입니다. 요리하실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 무심코 넣으시는 그 가루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성분은 우리 몸에서 40%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루 조미료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인성분은 혈액 속으로 거의 100% 그대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뜻입니다. 소금보다 낫겠지 하며 조미료를 듬뿍 넣는 그 무심한 동작이 여러분의 신장 미세혈관에는 폭탄 테러와 같은 충격을 줍니다. 대형 마트에서 건강에 좋은 천연재료처럼 포장되어 팔리는 수많은 야채맛, 해물맛, 조미료들의 성분표를 오늘 당장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인산 나트륨이나 인산 칼륨이라는 단어들이 빠짐없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인성분을 조절하라고 처방전을 내밀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이 위험한 가루들을 찬장에서 치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국물과 조미료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에는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신장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필터가 찢어지고 결국에는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찌개와 국을 드실 때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젓가락으로는 국물을 떠마실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건더기만 드시게 될 것입니다. 두부 한 조각, 호박 한 점, 버섯 한 조각은 여러분의 신장에 훌륭한 영양분이 되지만 그들을 감싸고 있는 짠 국물은 독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물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투석실로 향하는 그 무서운 길을 막기 위해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댓글창에 한 글자 국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국이라는 짧은 글자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잘못된 식습관을 끊어내고 신장의 기적 같은 회복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7번째 배신자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보약으로 믿어온 그 음식의 실체를 알게 되시면 아마 자리에 주저앉으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6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고 나니 이제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7번째 배신자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놀라실 내용일 것입니다. 평생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드셨을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오는 두부와 콩 제품들입니다. 된장찌개 속에 부드러운 두부 한 모, 고소한 콩비지찌개,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마시는 시원한 두유 한 잔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육류보다 훨씬 건강하고 값도 저렴하며 소화도 잘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겠다며 몇 끼니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 선택이 얼마나 신중하고 건강을 생각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욱 조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을 투석실로 떠미는 것과 다름없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두부와 콩 제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부 속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요소를 아무 문제 없이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이미 노화되어 필터 기능이 떨어진 여러분의 콩팥은 이 무거운 숙제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요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혈액 속 요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전신마비 증상까지 오는 무서운 요독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도 전혀 드시지 않고 고기도 멀리하며 평생 채식 위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이런 무서운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범인이 매일같이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두부였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 지침을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식물성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진료 과정에서 만났던 74살 초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20년째 채식을 고집하며 주변에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매일 두부와 된장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이 나른하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소 수치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콩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며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드시는 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작은 한 조각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제품도 나트륨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 필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제 7가지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 아마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무너진 콩팥을 다시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음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7가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고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독소를 식탁에서 걷어내신 그 빈자리에 이제부터 신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의 식단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물론 병원 검사에서 신장이 아주 건강하다고 나오신 분들은 잡곡이나 과일을 적당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드린 식단 제한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미와 잡곡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껍질을 깨끗이 벗겨낸 하얀 쌀밥이 가장 안전한 보약입니다. 백미는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지친 신장 필터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은 기름기를 뺀 닭가슴살이나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으로 채우십시오. 한 끼에 드시는 양은 탁구공 하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혈액 속 유독가스인 요소 수치를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푸른 잎 채소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2분 정도 충분히 데쳐서 드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신장에 치명적인 칼륨 성분의 60% 이상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데친 채소에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서 드시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부담이 없는 최고의 건강찬이 됩니다. 또한 과일이 그리우시다면 칼륨이 적은 사과나 블루베리를 작은 조각으로 내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면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필터를 청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라면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정해진 양만큼만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양쪽 발바닥 가운데 오목하게 파인 용처녀를 엄지손가락으로 50번씩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소중한 필터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부어넣었던 독소들을 이제는 멈추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으로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한 글자 물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물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신장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실천이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낼 유일한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활기차게 웃으며 식탁에 앉으실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7가지 당부가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희생만 하셨던 여러분입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짠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에 쌓여있는 그 위험한 음식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결코 돈을 낭비하거나 식량을 버리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하고 훗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과 경제적인 짐을 덜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텔레비전의 화려한 광고만 철석같이 믿고 신장을 망치는 음식을 보약처럼 매일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투석실의 문턱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담아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구를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구는 우리 모두가 90살, 100살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길게 장수하자는 아름다운 소망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댓글창에 숫자구를 남기신 후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매일 함께 식사하시는 복지관 친구분들이나 경로당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내는 위대한 구조활동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한 외침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대 병원과 식품 기업들이 결코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건강의 진실만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자연치유의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하고 주체적인 생명의 길을 계속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욱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둔 집밥 반찬이 햄보다 신장 독성이 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밥이라 안심하고 드셨겠지만 사실은 그 음식 3가지가 매일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 사 먹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만이 신장과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개나 볶음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며칠씩 꺼내어 데워 먹습니다. 이것이 알뜰하고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해내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독소로 변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특정 반찬들은 콩팥의 가장 핵심적인 필터인 사구체를 찢어놓는 강력한 독성을 품게 됩니다. 이 독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며칠 지난 반찬을 데워 드실 때마다 혈액을 타고 들어가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어제 먹다 남은 찌개나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드셨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며칠 지난 반찬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댓글에 글자 1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며 무심코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부터 당장 그 치명적인 습관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여러 영양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잘못 보관된 집밥의 특정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실에서 단 3분에서 5분 안에 수많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반찬을 며칠 동안 두고 먹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은 신장이 이미 70% 이상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할 때 치료를 해주는 곳이지 부엌에서부터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신장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쓰며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냉장고에 두면 신장 독성이 햄보다 5배나 높아지는 치명적인 집밥 반찬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상된 신장 필터를 자연적으로 씻어내고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콩팥을 꼭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약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정작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는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냉장고에 남은 찌개를 며칠 동안 데워 드셨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바쁜 의료 시스템은 병이 이미 깊어져서 증상이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약이나 수술로 억누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해야 할 때 비로소 병원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차가운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집 부엌에서부터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값비싼 화학약품을 처방하거나 수십만 원짜리 복잡한 검사를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식습관을 고쳐서 스스로 생명과 장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무서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나빠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둔 그 반찬 한 접시가 매일 조금씩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을 찢어놓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 약국에서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알약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의 작은 깨달음과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훗날 수천만 원의 엄청난 병원비를 아껴주고 여러분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안심하고 먹었던 어떤 집밥 반찬들이 우리의 콩팥을 그토록 무섭게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 음식의 진짜 정체와 왜 냉장고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하는지 그 무서운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음식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우리 몸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병,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신장질환은 결핍병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먹어서 생기는 풍요병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음식물을 통해 외부에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가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하고 얇은 모세혈관 덩어리가 무려 100만 개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얇은 필터가 무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식으면서 화학적 구조가 변해버린 음식들, 보관 상태가 나빠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생겨난 오래된 반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구체는 이런 변질된 찌꺼기와 독소들을 어떻게든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억지로 견뎌야 합니다. 끈적해진 피와 덩어리진 독소를 억지로 얇은 모세혈관으로 밀어내다 보면 결국 그 얇은 여과망이 하나둘씩 찢어지고 처참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여과망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염증이 또 차 터져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간혹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다거나 이유 없이 몹시 피곤하다고 느끼실 때는 이미 신장 필터가 70% 이상 찢겨나가서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신장병을 이렇게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오래도록 보내온 간절한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으로 혈관 속 찌꺼기는 계속 쌓이고 신장의 염증은 꺼질 틈이 없습니다. 손상된 신장세포는 회복될 시간을 단 1분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가혹한 환경이 반복되면서 신장세포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신장 파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밖에서 파는 해로운 가공식품은 잘 안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굳게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든 반찬이라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겉보기에 상하지 않았다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믿고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매일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가는 끔찍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치유는 거창하고 비싼 약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살릴 여유조차 주지 않고 끊임없이 차가운 독소를 밀어넣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식탁 위에 올라온 이 음식이 내 콩팥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찢어놓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반찬들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장을 파괴하는 끔찍한 독약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햄보다 5배나 더 강력한 신장 독성을 뿜어내는 그 무서운 3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신장 파괴 폭탄으로 변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조리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둔 잎채소 나물 반찬입니다. 시금치, 배추, 깻잎 무청 같은 녹색 잎채소는 본래 건강에 아주 좋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넉넉하게 나물을 무치거나 볶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며칠씩 두고 밥 반찬으로 꺼내 드십니다. 알뜰하게 식비를 아끼고 매번 요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한 참으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하고 성실한 습관이 우리의 신장 필터를 조용히 찢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잎채소에는 흙에서 흡수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신선한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는 조리 과정을 거친 후 그것을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에 오래 방치하게 되면 화학적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기와 접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역할을 하던 질산염은 아질산염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찬을 다시 꺼내어 먹을 때 우리 몸속의 단백질 성분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속을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신장 속에 있는 100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는 이 니트로사민을 혈액에서 분리해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의 엄청난 압력을 스스로에게 가해야만 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억지로 강한 물살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압력을 높여 독소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사구체의 얇고 연약한 여과막은 서서히 상처를 입고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진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면서 소변의 거품이 끓게 되고 상처난 혈관들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신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남은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아까워하며 내일 다시 데워 드시는 그 작은 행동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투석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리된 채소는 딱 한 끼 드실 만큼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모두 비우시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장을 굳게 만드는 최악의 집밥은 바로 달콤하고 짭짤하게 양념하여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는 고기와 생선 반찬입니다. 돼지고기, 제육볶음,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닭강정, 코다리조림 같은 반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든든한 밑반찬들이죠.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 짭조름한 장조림 하나 얹어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이 반찬들은 그 어떤 독약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독소와 나트륨의 치명적인 결합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 간장과 함께 설탕이나 물엿, 그리고 매실청 같은 단맛을 내는 양념을 듬뿍 넣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가 고온의 불 위에서 설탕과 만나게 되면 고기의 표면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당독소라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무서운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독소가 가득한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온도 속에서 동물의 지방과 끈적한 당독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소금기가 한데 엉겨붙어 아주 단단하고 농축된 형태의 독소, 덩어리로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반찬을 식탁에 올려 드시는 순간 이 끈적한 독소들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여러분의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장세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과 엄청난 소금물입니다. 끈적한 당독소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그곳에 끔찍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축된 나트륨이 수분을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좁아진 혈관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달고 짠 고기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어 먹는 것은 매일 숟가락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떠먹으며 콩팥에 숨통을 조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특별한 날 갓 조리해서 따뜻할 때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식혀서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밑반찬으로 매일 드시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찬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와 뇌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드시는 곡물과 견과류 반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콩자반 호두조림, 땅콩조림, 아몬드 멸치볶음 같은 것들입니다. 콩과 견과류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듬뿍 만들어 냉장고 한편에 든든하게 채워두고 한 달, 두 달씩 꺼내어 드십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보관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와 콩에 들어있는 착한 지방질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을 받고 난 후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냉장고 안의 습기와 만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견과류 반찬의 겉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발암 물질을 뿜어냅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무서운 원리가 하나 작동합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섭씨 290도의 끓는 물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지독한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1차 해독 공장인 간이 먼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독성이 너무 강해 간 세포가 먼저 파괴되어 버립니다. 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독소를 포기해버리면 그 무시무시한 맹독이 섞인 피는 어디로 갈까요?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모든 쓰레기와 독소는 그대로 피를 타고 내려가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선인 신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간신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간이 무너지면 신장도 연쇄적으로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었던 한 스푼의 오래된 콩자반과 눅눅해진 땅콩조림이 여러분의 간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콩팥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절대 조리해서 오래 보관하는 반찬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하고 밀봉된 상태의 견과류를 볶거나 조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한 줌씩만 꺼내어 드시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찬통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 구석에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자리 잡고 있는 남은 나물 찌꺼기, 끈적하게 굳어버린 불고기, 눅눅해져 냄새가 변해버린 멸치 호두볶음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과감하게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몇백 원이 아까워서 수천만 원의 인공투석 비용과 평생을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하는 고통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해 냉장고 속의 낡고 썩은 독소들을 모두 비워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글자 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제 그 위험한 습관들과 영원히 끝을 맺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입니다. 댓글에 적힌 수많은 끝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냉장고에서 모두 비워내셨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보내는 다급한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통증이라는 신호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지속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5세의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외식 한번 편하게 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남은 찌개와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알뜰하게 데워 드시던 아주 평범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도 피하려고 노력하셨고 밖에서 파는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으려니 생각하고 피로회복제만 챙겨 드시다가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인스턴트 식품 한 번 안 먹고 집밥만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진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냉장고 속 오래된 반찬들이 뿜어내는 독소들의 누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필터가 찢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하고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아침 첫 소변의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면 변기에 물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소변의 모양을 유심히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변의 비누 거품처럼 잔 거품이 뽀얗게 일어나고 물을 내린 후에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변기 벽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적색 경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인 단백질을 혈액 속에 잘 머물게 하고 찌꺼기만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독소와 끈적한 당독소가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찢어 놓으면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소중한 단백질이 콸콸 새어나가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나타나는 얼굴과 눈꺼풀의 심한 붓기입니다. 저녁에 짠 것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부종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이 독소와 나트륨을 소변으로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그 독한 농도를 묽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몸속에 가둬두게 됩니다. 특히 피부가 가장 얇은 눈꺼풀이나 얼굴 주변에 수분이 고이면서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면 저녁 무렵에는 중력에 의해 수분이 아래로 쏠리면서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튀어오르지 않고 푹 패인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혈액 속의 산성물질과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어 피를 맑게 유지해주는 우리 몸의 유일한 정수장치입니다. 그런데 신장 여과막이 망가져서 이 찌꺼기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뇌와 근육세포에 그대로 쌓이게 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피로감과 구역질, 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늘 속이 메스껍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보내는 이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소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얼굴의 붓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긴 줄을 서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내 콩팥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행동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부터 나의 생명과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소변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글자 꼭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반드시 하겠다는 그 꼭이라는 한 글자의 다짐이 무서운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구조 신호를 꼭 확인하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고 우리 몸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진짜 구원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평생 동안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두 가지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대한 엄청난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이 낡은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연의 음식을 찾아 먹는다고 해도 콩팥은 결코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와 된장에 관한 맹신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장 건강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암을 예방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매끼 식사 때마다 짭짤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밥상 가운데에 올리고 시원하게 익은 묵은지를 듬뿍 곁들여 드십니다. 서양식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이렇게 평생을 뚝심 있게 전통 방식으로 밥을 먹어왔으니 내 콩팥과 혈관은 당연히 튼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을 연구하는 자연의학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치와 된장이 세계적인 훌륭한 발효식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라는 너무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팔거나 집에서 겨우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짜게 담근 김치와 된장을 매일같이 찌개나 주된 반찬으로 듬뿍 떠드시게 되면 그 엄청난 양의 소금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여러분의 혈관을 급격하게 팽창시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고 그 거대한 압력은 콩팥 속에 있는 가지프고 미세한 사구체의 얇은 여과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버립니다. 김치와 된장은 결코 밥을 말아 국물째 들이켜거나 배를 채우기 위해 듬뿍 먹는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을 살리시려면 발효식품은 그저 신선한 채소의 풍미를 거들어주는 아주 작은 조연이자 양념으로만 대하셔야 합니다. 싱싱한 잎채소나 뿌리채소 5가지에 슴슴한 된장이나 씻은 김치, 한두 조각을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만이 나트륨의 공격을 막고 발효의 유익한 장점만 취하는 진짜 약이 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오해는 바로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는 막걸리입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나 양주는 독해서 일찌감치 끊었지만 막걸리는 유산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훌륭한 전통 발효주니까 밥 먹을 때 반주로 하루에 한두 잔씩 챙겨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액, 순환을 돕고 보약이 되지 않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신장을 완전히 메말라 죽게 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착각입니다. 막걸리 속에 아무리 좋은 유익균과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다고 위안을 삼아도 그 바탕을 이루는 핵심 성분은 결국 몸을 망치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의 귀한 수분들을 강제로 쥐어짜서 소변으로 모두 배출해버립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물이 아주 풍부하고 넉넉해야 혈액 속의 끈적한 찌꺼기들을 원활하게 씻어내어 정화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 그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니 신장은 끔찍한 위기에 처합니다. 비유하자면 쩍쩍 갈라져 먼지가 날리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끈적하고 독한 쓰레기들을 억지로 걸러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과정에서 신장 내부에는 돌이 뭉쳐지는 요로결석이 쉽게 발생하고 찢어진 혈관을 따라 급격한 만성염증이 찾아옵니다. 발효가 주는 건강의 이점은 절대로 알코올이 섞인 술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에서 얻으셔야만 합니다. 유산균을 핑계 삼아 매일 알코올을 들이켜는 그 치명적인 습관은 오늘 당장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매일 무심코 먹으며 쌓아왔던 차가운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갈기갈기 찢어진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자연의 진짜 구원자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대한 구원자는 바로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진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인 콩팥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맑고 순수한 물보다 더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기가 밍밍하다는 이유로 옥수수 수염차나 커피 혹은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특정 화학 성분들은 오히려 신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중한 세포 속 수분마저 더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차가운 물은 내장기관을 놀라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밤새 끈적하게 굳어있던 혈액을 맑게 희석시켜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 먹듯이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은 신장의 사구체 틈새마다 지독하게 끼어있는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듬직한 구원자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이자 블랙푸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검은콩입니다. 깊은 지혜가 담긴 한의학과 자연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은색을 띠는 자연의 식품이 신장의 쇠약해진 기운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검은콩의 새까만 껍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에 들러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녹여내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아주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양의 설탕과 짠 간장에 듬뿍 졸여서 달고 짠 콩자반으로 만든 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며 드시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신장을 굳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신장을 온전히 살려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갓 수확한 신선한 검은콩을 깨끗한 물에 불려 매일 밥을 지을 때 섞어 드시거나 슴슴하게 삶아내어 그 물과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자는 수분이 가득 차오른 수박이나 오이 같은 자연이 선물한 훌륭한 이뇨식품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인공화학 이뇨제 약물들은 억지로 신장을 쥐어짜고 자극하여 소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면 오히려 신장세포에 큰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땅바닥에서 튼튼하게 자라난 오이나 수박에 듬뿍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찌꺼기 배출을 유도해 냅니다. 독한 나트륨 덩어리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밀어내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눈두덩이와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짜게 절인 장아찌를 치워버리고 대신 신선한 생오이를 자주 챙겨 드신다면 무거운 신장의 부담을 놀라울 정도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을 부르는 낡은 오해를 걷어내고 자연의 훌륭한 구원자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치유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장에 좋은 구원자들을 챙겨 드신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릴 이 마지막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모든 치유의 노력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입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두어야 힘이 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피 말려 죽이는 가장 잔인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조물주가 선물하신 위대한 자연 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자가포식이라는 원리입니다. 자가포식은 쉽게 말해 우리 몸 스스로가 병들고 찌그러진 세포를 잡아먹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새로운 세포를 채워넣는 기적 같은 재생 시스템입니다. 앞서 냉장고 속의 차가운 독소들 때문에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가 찢어지고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자가포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몸은 밤사이에 그 찢어진 콩팥의 혈관을 스스로 꿰매고 염증을 청소하여 다음날 다시 깨끗한 피를 걸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치유 시스템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가 완전히 비어있을 때만 스위치가 켜집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소화에만 집중하고 치유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비유하자면 24시간 내내 거대한 트럭들이 달리는 도로는 결코 수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멈추는 고요한 밤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망가진 도로를 새롭게 포장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콩팥도 위장이 비워져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보약이 아니라 저녁 식사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배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찢어진 콩팥이 다시 젊어지고 있는 성스럽고 위대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호하게 야식과 간식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글자 쉼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짧은 한 글자가 지쳐 쓰러져 가던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생명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해드린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딱 3단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길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가지만 기억하고 하나씩 행동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와 제거입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남은 나물 반찬과 끈적하게 당독소가 굳어버린 고기 요리, 그리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눅눅한 견과류 조림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비우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몇백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을 병원 투석기에 몸을 맡기고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예방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독소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리 방식의 교체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쟁여두고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완전히 버리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딱 한 끼 드실 만큼만 신선한 재료로 준비하십시오. 기름에 달달 볶고 설탕과 물엿을 입히는 자극적인 조리법 대신 재료의 생명력을 그대로 살려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김치와 된장은 밥상을 채우는 주인공이 아니라 채소의 맛을 돕는 아주 작은 조연으로만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보충과 진정한 휴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콩팥 사구체 사이에 끼어있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신선한 검은 콩을 듬뿍 넣어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입을 쉬게 하여 콩팥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자가포식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맑게 회복될 것이며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결코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는 결코 비싼 보약이나 병원의 차가운 기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방냉장고 앞에서 내린 그 작은 결정 하나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서운 진실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오늘도 독이 든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자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지혜를 이제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이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창에 삶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삶이라는 한 글자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이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또 다른 경고인, 발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원 걱정 없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